세계에는 한국처럼 단일 민족이 있는가 하면 여러 소수 민족이 모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들도 있는데 소수민족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미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배 민족에 동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20년이 넘는 연구 끝에 고구려의 후예로 밝혀진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쪽의 독립운동과 발맞춰 중국 남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들 중에 고구려의 혈통임이 드러나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밝혀지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수민족 프리미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중국의 이 민족은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는데요. 고구려와 혈통적으로 연결됐다고 연구되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мя오족 또는 묘족으로 불리는 이 민족은 900만 명,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는 5번째로 규모가 큰 집단으로 중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일각에서는 묘족이 고조선 멸망 후 중국 남부지방으로 내려간 고조선의 후예라는 설과 고구려의 유민이라는 설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에서는 묘족의 한반도 유래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мя오족의 전설에선 해뜨는 동방 끝에서 두 개의 큰 강을 건너왔다는 전설이 있고 또 고구려의 주몽과 동일한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 신화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인류학자 게디스는 이러한 мя오족의 여정에 관심을 갖고 세계 역사상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굴복하지 않은 두 개의 민족을 꼽으라면 바로 유태인과 мя오족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мя오족의 위상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 진행 중인 고구려사의 자국역사 편입의 목적 중에는 바로 мя오족이나 라후족과 같은 중국 내 고구려 기원 소수민족들에 대한 통치 명분을 찾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мя오족은 해외에 있는 인구만 해도 200만 명으로 모두 합치면 1200만 명 이상의 민족입니다. 만약 이들이 한 민족과 동화된다면 우리 민족의 규모는 거의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오족의 언어와 한국어의 어수는 동일하며 문법 시스템이 중국과 동일하지 않아 오랜 기간 중국에 동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나머지 55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인데요. 중국 최남단 구이저우 성 주변에서 사는 묘족 역시 중국 남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 옛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살 곳을 찾던 고구려 유민들이 바로 묘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묘족의 역사 논문을 펴낸 김인희 연구원은 묘족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고구려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연구 끝에 묘족이 고구려의 유산을 이어받아 한민족 문화를 계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묘족의 존재가 처음 기록에 등장한 것은 중국 송나라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중국 기록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민족의 존재를 암시하는데요. 책에서는 그 민족을 가리켜 가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고구려의 국호였던 고려가 중국 남방 민족 언어의 변형을 거쳐 가리라는 이름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소수 민족의 경우 송나라 이전 문헌에 등장하지만 오직 묘족만이 송나라 이후에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송나라 이전 시기에 묘족 기록을 다 없앴거나 묘족이 송나라 이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정황상 후자가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설을 비롯해 자치통감 등 당나라 시기의 문헌에서도 묘족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구려 보장왕과 유민들을 이끌고 당나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나당현 학군에 의해 멸망한 이듬해 669년 20만 명에 이르는 고구려 유민이 중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중 중국 남방으로 끌려갔던 약 10만 명의 유민이 묘족을 형성한 중심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남쪽 공안지에 배치했다는 내용도 등장하는데요. 공안지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라는 의미로 유배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구려와 가장 멀리 떨어진 중국 남쪽 땅에 이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묘족의 등장 시점과 당나라 시대의 고구려 유민 이주 기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부는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다리 뒤쪽을 노출하는 옷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묘족의 전통 복장을 보면 다른 민족들과 달리 바지에 천을 덧댄 궁고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복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수 취수 문화와 동북아시아에서 전해져 오는 난생설화를 묘족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묘족은 다른 민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묘족은 자신들을 가리켜 치우의 후손이라고 지칭했는데요. 중국 고대 설화에서 황제와 싸웠던 치우는 보통 한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족과 다른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설화와는 명백히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새깃털 다발로 머리를 장식하는 문화나 광익이라는 고대 문헌에 고려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묘족은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잊혀진 한민족의 후손이 중국 남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민족의 후손인 묘족은 중국의 한족 동화 정책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묘족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에 의해 묘족 전통 문화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덩샤오핑 시절에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치며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을 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는 옛말이 되었는데요. 한족 중심의 중국 우선주의 정책이 널리 퍼지면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가오카오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인데요. 기존에는 소수민족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이 소수민족을 배려한 가산점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네이멍고 지역의 몽골족들은 고유 언어를 배울 수 없게 되었으며 무조건 한족의 언어인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묘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혜택도 묘족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을 떠올리면 구이저우성을 떠올릴 만큼 중국 내에서도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 곳에 묘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구이저우성 개발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험준한 산맥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번번이 산업 발전을 실패했고 먹고 살기 위해 묘족은 자신의 전통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팔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과 경제적인 공공함이 겹쳐 묘족은 최근 반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반기를 들고 독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족은 과거 한족의 탄압에 반항하며 봉기를 한 역사가 있는데요. 1466년 광서성 일대의 묘족 반란군을 모아 첸장강 대등협 지역에서 명나라 타도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등 각 지역에서 중국의 반기를 들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불만에 가득 찬 묘족 역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얀마 근방에서 몽따이군이라는 반군 조직을 설립한 사례도 있는 만큼 묘족의 반란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 지방의 댐은 물론이고 기간 산업을 묘족이 장악할 경우 중국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며 중국 전역 각지의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 중국의 반기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억압하기보단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했으나 묘족은 우리의 조상은 고구려인 같은 역사를 가진 한국에 편입하겠다는 등의 선언을 해 중국 정부를 망연자실하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묘족의 준동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 묘족 중심의 채용을 미끼로 건네며 묘족의 반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묘족을 한민족의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 여기고 집중적인 연구와 포용이 필요하며 동북 공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토 강탈 야욕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뿌리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묘족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은 절대 반가울 일 없을 겁니다.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지우려고 갖은 왜곡을 하고 있기에 더욱 묘족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묘족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한국에 편입될 수 있을까요? 고구려의 후손인 묘족이 자유를 되찾기를 바라며 한국에 꼭 편입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